나는 이제 늙었는데 무슨 성생활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생활은 나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성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건강도, 정서도, 부부 사이도 훨씬 더 좋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성, 여성, 부부, 싱글 각각의 입장에서 성생활과 건강의 관계,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일부 남성의 성욕 및 발기력 향상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기과 전문의 김희철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60대 남성의 성욕과 발기력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건 단지 성적 만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 심리적 안정, 부부 관계, 삶의 활력까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몇 년씩 혼자 고민만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편하게 들으세요. 마치 병원 진료실에서 저와 단둘이 대화 나누는 것처럼요. 1. 왜 발기력이 감퇴하는가? 성욕은 왜 줄어드는가? 60대 남성분들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성욕이 줄고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체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물질로 성욕과 발기, 근육량, 자신감, 집중력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 60대에 이르면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탄력 저하입니다. 발기는 결국 혈액이 음경 내로 충분히 들어가야 가능한데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면 혈류가 줄어들어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고요. 세 번째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예전에 한 63세 남성 환자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만 떠도 자꾸 생각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몸도 반응이 없고요. 이분은 은퇴 이후 무력감, 우울감, 자신감 상실로 인해 성욕도 떨어지고 있었고 부부 관계도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기력을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실천 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발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기 마시며 걷는 건 기분도 상쾌하게 만들어 성욕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 줄이기. 복부에 지방이 많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효소가 늘어납니다.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인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 확보. 수면 중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욕과 발기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중요한데 밤 11시 이전에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음주 흡연 줄이기. 술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복되면 발기신경을 마비시키고 흡연은 혈관 건강을 망칩니다. 특히 음경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라서 쉽게 손상돼요. 마지막 5번째, 파트너와의 스킨십 유지하기.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손잡기, 껴안기, 간단한 키스 같은 스킨십이 뇌에 성욕 회로를 자극합니다. 뇌가 성적 자극을 느껴야 몸도 반응하는 구조거든요. 3.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식사법과 영양제.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식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음식들, 아연, 굴, 소고기,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연어, 고등어, 버섯, 햇볕 쬐기.
오메가3 고등어, 참치, 들기름, 단백질, 근육 유지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 금해야 할 음식들. 설탕 과다 섭취, 인슐린 과다로 호르몬 교란 유발, 트랜스 지방 혈관 염증 유발, 성기 혈류 저하, 과도한 탄수화물 복부 비만, 여성 호르몬 증가. 영양제 복용 팁. 아연, 마카, L아르기닌, 비타민 D는 많은 연구에서 남성 성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4. 약물 치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3개월 이상 열심히 실천했는데도 개선이 없다면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P데이-5 억제제, 흔히 알고 계시는 비아그라 계열 약입니다. 최근에는 약효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신약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할 건 약만 믿고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7세 김모 씨는 지인에게 받은 약을 무작정 복용하다가 두통과 안면홍조, 시야 흐림 등 부작용을 겪었고 그 뒤로는 약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예 성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약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용량과 간격을 정해야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젤 형태로 처방되며 심리적 활력과 성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전립선암이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5. 성생활이 다시 삶의 에너지가 된 사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9세 남성분이셨는데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면서 성욕도 전혀 없고 아내와도 대화가 끊겼다고 오셨어요. 처음엔 표정도 어두우셨죠. 그런데 식사 개선, 걷기 운동, 마카와 아르기닌 복용, 테스토스테론 젤 치료까지 병행한 지 4개월쯤 되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아내가 요즘 다시 웃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회복하셨다는 게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6. 마무리,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60대라고 해서 성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병원을 찾으세요. 의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다음 시간엔 여성편, 질 건강과 자존감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부 여성의 질 건강과 자존감 회복.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성의 성 건강 이야기를 비뇨기과 전문의가 하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비뇨기과도 남성의 성기능뿐만 아니라 노년 여성의 배뇨 문제, 성기능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진료실을 찾는 여성 환자들도 많고요. 오늘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을 위한 질 건강과 성 자존감 회복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만 그런가요? 질 위축증과 질 건조증.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증상입니다. 질이 너무 건조해서 관계가 고통스럽다. 성관계를 피하게 된다. 관계 후에 소변을 볼 때 따갑고 화끈거리고 밤새 불편하다. 이게 바로 질 위축증과 건조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질 점막을 두껍게 유지해주고 분비물을 만들어주고 질 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확 줄어들게 되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탄력은 떨어지고 분비물도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면 통증이 쉽게 유발되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져서 염증도 자주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4세 정숙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숙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3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 아파요. 관계 중에도 그렇고 다음날 소변 볼 때는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숙님은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남편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으시죠? 맞아요. 이건 정말 흔한 현상입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며 참고 넘기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질 건강 회복 솔루션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솔루션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질 에스트로겐 크림. 이건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1차 치료입니다. 질 입구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국소 호르몬 치료제예요. 하루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소량을 질 입구에 바르면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전신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국소적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적고 특히 유방암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만 써보셔도 질 점막이 두꺼워지고 촉촉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둘째, 질 레이저 치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질 레이저 시술도 있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질 점막에 열 자극을 줘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질이 다시 탱탱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시술 시간은 20분 내외이고 마취도 거의 필요 없으며 보통 1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십니다. 특히 통증이 없어졌다, 소변 볼 때 따갑지 않다, 이런 피드백이 많아요. 셋째, 질 윤활제와 질 보습제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윤활제 발라도 하나도 안 좋아지던데요. 하시는데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윤활제는 관계 직전에 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반면에 보습제는 질 점막의 건강을 평소에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로 치면 바디로션 같은 개념이죠. 이미 점막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보습제와 크림을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윤활제는 관계 직전에 쓰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반면에 보습제는 질 점막의 건강을 평소에 유지해주는 제품입니다. 피부로 치면 바디로션 같은 개념이죠. 이미 점막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보습제와 크림을 병행해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마음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심리적인 이야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 성자존감이 떨어지면서 관계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67세 이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는 사실상 별거, 아이들도 다 키우고 혼자 조용히 지내시다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남성 친구를 만나셨어요. 처음엔 설렘도 있었대요. 그런데 막상 관계를 가지려 하니까 내 몸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난 이미 끝난 여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존감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복의 첫걸음은 자기 몸에 대한 긍정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단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할 수 있는 성자존감 회복 훈련.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약물이나 시술보다도 나 스스로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릴게요. 1. 거울 앞에 서기 훈련. 하루에 5분이라도 거울 앞에 서보세요. 내 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 몸은 아이를 낳고 가족을 지켜온 소중한 몸이다. 나는 여전히 여성으로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하죠. 그런데요, 이 훈련을 한 달 정도만 해보면 몸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비판이 아니라 인정과 긍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외형 관리로 기분 전환하기. 편안하지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속옷을 입어보세요. 좋아하는 향수 한 방울, 간단한 메이크업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나를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해주고, 그게 성자존감 회복의 핵심이에요. 3. 자기 몸을 탐색해보기.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손끝, 팔 안쪽, 목, 귀 뒤, 가슴, 허벅지 안쪽 같은 부분을 가볍게 만져보세요. 내 몸이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성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 몸과 다시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 전에도 이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파트너와 대화하는 용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실망할까봐요. 혹시 흥미를 잃을까봐 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하지만요, 침묵은 오히려 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커플로 오신 분들께 아주 간단한 대화문을 추천드려요. 요즘엔 건조해서 이 제품 써보면 어떨까? 이 자세가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아. 이런 말이 오히려 파트너에게는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남성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괜히 서운해져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질 건강은 삶의 질이다. 여러분, 질 건강은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잦은 방광염, 소변 볼 때의 통증, 불쾌한 냄새나 가려움, 자꾸 반복되는 지렴. 이 모든 게 질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삶의 질 자체가 뚝 떨어집니다. 외출이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반대로 질 건강을 잘 관리하면요, 자신감이 생기고 감염에서 자유로워지고 활력도 되찾게 됩니다. 60대는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닙니다. 내 삶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 나도 내 몸을 좀 더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질 건강은 회복될 수 있고 성 자존감도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성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삶의 질, 그 아름다운 회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성생활의 질 향상, 대화법, 애무, 체위, 감정적 연결 등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3부, 부부관계의 질 개선, 비뇨기과 전문의가 말하는 노년 부부를 위한 실제 대화법과 체위, 그리고 애무의 기술. 오늘은 60대 이상 부부가 성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는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서로의 마음과 몸 상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간 대화의 중요성. 많은 부부가 나는 괜찮은데 상대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여도 말을 안 하니 모른다, 혹은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문이 막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 애써 침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침묵은 오해와 거리감을 키웁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 사례가 떠오릅니다. 68세 남성 김씨와 65세 여성 김씨 부부인데요. 20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성관계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성욕도 떨어지고 자주 발기도 안 되고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이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이 부부에게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성생활에 관한 솔직한 대화의 시간 갖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좋은 대화법의 실제 이해. 성생활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가 감정을 상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 중심 표현 사용하기. 당신은 왜 이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져서 속상해. 칭찬과 긍정적 피드백 병행하기. 최근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불편한 점은 부드럽게 제안하기. 요즘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기. 요즘은 내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걱정돼. 저희 병원 상담실에서는 이런 대화 연습을 돕는 워크북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부부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애무와 신체적 접촉.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집중해서. 나이가 들면 신체 감각도 변하고 성적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따라서 급하게 목적지에만 집중하는 성관계보다는 과정에서의 애무와 터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측면 자세 또는 스푼 자세.
부부가 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끌어안듯이 하는 자세입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적고 감정적 친밀감도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여성 상의 자세. 여성이 위에 앉아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세로 남성은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됩니다. 여성의 체력과 컨트롤이 중요한데 가볍게 천천히 움직이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자 체위. 남성이 의자에 앉고 여성이 그의 무릎 위에 앉는 형태입니다.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덜하고 눈을 마주보며 애정을 나누기 좋습니다. 네 번째, 서서 하는 자세. 가벼운 스탠딩 자세도 가능하지만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관계 중 대화 팁과 신호 읽기. 성관계 중에도 대화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면 바로 알아채고 멈출 수 있어야 하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어때 같은 간단한 질문. 상대의 표정과 몸짓 관찰하기. 상대가 원할 때 쉬어가고 천천히 진행하기. 몸이 피곤하거나 불편하면 다른 체위나 M으로 전환하기. 여섯 번째 이야기, 부부가 함께 시도해볼 수 있는 감각 훈련. 성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법으로 촉각과 감정을 자극하는 게임이나 활동들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촉각만으로 느끼기, 서로 번갈아 가며 손이나 입술로 몸을 터치하고 어디를 만지는지 맞추기. 향기와 음악 활용하기, 좋아하는 향수나 아로마, 편안한 음악을 틀어 감각을 깨우기. 호흡 맞추기, 함께 느리게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과 몸을 연결, 마무리하며. 부부 관계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신체와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급할 것 없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다시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성생활의 질은 단순한 성행위의 빈도나 강도가 아니라 부부가 얼마나 깊은 친밀감과 신뢰를 쌓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소통과 애무, 그리고 몸에 맞는 체위로 새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4부, 노년기의 자위 방법, 외로움 해소, 건강한 만남 방법. 이번에도 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자위, 외로움, 그리고 건강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자위는 좀 창피한 거 아니야? 배우자 없이도 내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감정 가지는 것도 나이 먹고 철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 나이 들어서도 성적인 욕구는 살아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년의 성욕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욕은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해서 감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성적인 만족을 느끼는 능력 자체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바뀔 뿐이죠. 어떤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배우자는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죠. 어느 날 정기 검진 겸 진료를 오셨는데 말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괜히 혼자 있는데 울컥할 때가 많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뭔가 뭉클하고 사람이 그립고 손이 그립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위라도 하면 덜 우울한데 그게 나쁜 건가 싶고. 이분처럼 자위를 통해 외로움을 잠시 달래거나 정서적 안정을 얻는 건 결코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건강한 방식이에요. 이 노년기에 자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그럼 자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자위가 주는 4가지 건강 효과. 심리적 안정, 성적 긴장을 해소하면 불면증, 우울감도 덜합니다. 전립선 건강 유지.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염, 고환 통증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성기능 유지 훈련. 발기 기능이나 성적 감각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몸 이해. 어떤 자극에 민감한지, 어떤 접촉이 즐거운지를 파악할 수 있어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위 시 주의 사항. 지나치게 강한 자극은 금물입니다. 마찰이 강하면 음경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윤활제를 활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마찰 줄이기가 중요합니다. 주 2에서 3회 이하가 적당합니다. 너무 잦으면 오히려 성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하세요.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3. 여성의 자위 감춰야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많은 여성 어르신들은 여자가 무슨 자위냐며 아예 그런 개념조차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여성도 자기 성감을 파악하고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자위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없었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늘 뭔가 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어느 날 방송에서 여성 자위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뒤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조심스레 시도해 보셨죠. 처음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후로는 오히려 수면 질도 좋아지고 소변도 덜 자주 마렵고 지렴 증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극이 질 내부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점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여성 자위 시 도움이 되는 팁. 깨끗한 손 또는 자극기구 사용. 관계 전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음획, 대음순, 질 입구 주변의 부드러운 자극부터 시작. 4.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해선 안 됩니다. 자위만으로 모든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노년기에 겪는 고립감, 무의미감, 신체적 접촉의 부족은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불면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3단계 전략. 신체적 활동 유지. 걷기, 수영, 요가 등 움직이는 사람은 덜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화 상대 확보, 자주 통화하는 친구, 참여하는 모임, 노인복지센터나 교회 소그룹도 좋습니다. 성적 외로움 해소를 위한 솔직한 접근. 만약 신뢰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면 건강한 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안전한 방식으로요. 5. 건강한 만남. 나이 들어도 설렘은 필요합니다. 70대에 연애한다고 하면 눈총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의료계에서도 노년기 연애와 동반자 관계는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공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김호진 어르신은 혼자 살다 외로움이 심해져 우울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실버 커뮤니티 소개로 동갑내기 여성과 교류하게 되었고 결국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호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일 땐 그냥 늙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매일이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건강한 만남을 위한 체크리스트. 경제적 이해관계는 명확하게 정리할 것. 성건강 상태를 서로 솔직히 공유할 것. 적절한 피임과 위생 관리도 중요.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도 나가기. 첫 만남부터 깊은 관계로 가는 것보다 감정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의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조언.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엔 수많은 의미와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성적인 행복, 정서적인 친밀감,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함은 나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접어두어야 할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정서적 허기를 인정하며 조금은 용기를 내어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진짜 삶의 질을 응원합니다. 5부 노년기에 성병 예방과 커뮤니티 안에서의 안전한 관계. 비뇨기과 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한 성생활 가이드.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성병 예방과 커뮤니티 내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 무슨 성병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노년층에서의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노년층의 성병 정말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의 성병 감염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독, 클라미디아, 임질, 그리고 HPV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피임의식 부족입니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콘돔 사용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노년층은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성병의 경로, 예방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에서의
새로운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복지관, 종교 활동, 소개팅 앱 등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재혼이나 황혼 연애가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니어 커뮤니티의 새로운 만남. 설레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 67세의 김정자님은 실버타운 내 라인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질 분비물 이상과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클라미디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상대 남성도 치료를 받았지만 김정자님은 이 나이에 이런 일 당할 줄 몰랐다며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설레고 위로가 되는 건 좋지만 감염 예방과 건강한 관계 설정이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병 감염을 예방하는 5가지 원칙. 1. 무조건 콘돔 사용하기. 임신이 아니어도 감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질 삽입뿐만 아니라 구강 성교 시에도 콘돔이나 덴탈댐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관계 시작 전 서로의 성 건강 체크하기. 혹시 최근 건강검진 중 성병 항목도 포함됐나요? 와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 필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로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HIV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만나기 전 충분한 대화와 신뢰 형성. 급하게 관계로 들어가는 것보다 서로의 가치관과 위생 습관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기. 소양감, 분비물 변화, 통증, 피로감 등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5. 치료 후 일정 기간 관계 중지 필요. 클라미디아 치료 시 7일에서 14일 동안 성관계를 중단해야 완치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낯선 관계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자신의 권리. 70세의 박영자님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외국인 남성과 사귀게 되었고,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자님은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까다로운 건가 싶었다며 참고 관계를 지속했죠. 결국 성기 가려움증과 이상 분비물로 병원에 내원했고 성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절해야 할 땐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콘돔 없이는 관계를 하지 않아요. 우선 서로 검사하고 나서 천천히 진행해요.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성숙한 행동입니다. 5번째 이야기, 혼자가 아닙니다. 검진과 상담의 문을 두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성병 검사나 성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의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 익명 검사나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에게 추천하는 기본 성 건강 체크 항목.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HIV, HPV, 간염. 진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진, 이후 필요한 경우 소변 혈액 분비물 검사, 필요시 파트너 동반 상담 가능. 6번째 이야기, 심리적 외로움과 성적 위안 사이에서. 노년기에는 외로움이 크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위로가 정서적 상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건강한 기준과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외로움 해소 방법. 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 노래교실, 걷기 모임 등 참여.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 만남을 지향. 너무 빠른 감정적 몰입은 경계하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외로운 건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건가? 사랑받고 싶은 건가? 감정과 욕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자기 성찰 필요. 7번째 이야기, 건강한 시니어 연애와 관계를 위한 실전 팁. 천천히 관계 맺기, 설레지만 서두르지 않기. 성적 대화 시 진지함과 유머의 균형 잡기. 위생 상태, 약 복용 여부, 성 건강력 등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기. 성병에 대한 서로의 정보도 공부해보기. 사랑과 성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나이에서든 사랑하고 교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 보호와 건강한 기준을 세우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성 건강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한 관계, 존중받는 연애, 그리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오늘 이 내용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성생활은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게 챙겨야 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 한번 예약해 보시고 파트너와 감정 일기, 산책부터 시작해 보시고 혼자라면 자기 몸과 마음에 솔직해져 보세요. 성생활은 삶을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의 제2의 청춘, 성숙하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